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원주 DB. 서울 SK는 올 시즌 17승 13패로 리그 4위에 자리하고 있다. 평균 득점은 74점대 후반으로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으나 실점이 77점대 후반에 이르러 수비에서 일정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최근 10경기에서도 6승 4패를 기록했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은 78.9점, 실점은 79.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 효율 대비 수비 집중도 저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삼성전에서 외곽 수비 로테이션에 허점이 드러나며 상대의 빠른 볼 순환에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 SK는 여전히 턴오버 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 리바운드 참여와 자유투 유도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경기 내내 꾸준한 수비 에너지 유지가 어렵다는 점은 상위권 팀을 상대할 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득점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만큼 실점도 함께 커지는 양상이 반복되어 안정적인 승부를 가져가기 위해선 수비 전환 속도와 외곽 방어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서울 SK의 경기력은 전반적으로 공격적으로는 활발하나 수비 대응력에서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태로 요약된다. 원주 DB는 20승 10패로 리그 2위를 유지하며 시즌 평균 득점 79.0점과 실점 76.5점을 기록 중이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기당 공격 효율 지수와 수비 효율 지수 모두 리그 최상위권에 속한다. 원정에서도 평균 득점이 79.7점, 실점이 77.5점에 달하며 리바운드 참여와 자유투 유도 능력에서 우위를 보인다. 최근 맞대결에서 원주 DB는 서울 SK를 상대로 65대 63으로 접전을 펼쳐 승리한 바 있으며 이는 팀의 철저한 수비 운영과 후반 경기 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결과였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중속공 전개보다는 정돈된 하프코트 공격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원주 DB는 공격 효율, 자유투 유도율, 공격 리바운드율 등에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실책률이 높지 않아 경기 흐름의 안정성이 돋보인다. 경기 후반부 들어 상대의 반격을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기본적인 수비 밸런스는 탄탄하다. 연승 과정에서 후반 경기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장면이 있으나 타이트한 스코어 밸런스 속에서도 꾸준히 리드를 지켜내는 능력은 여전히 인상적이다. 이번 양 팀의 맞대결은 통계적으로 고득점보다는 중고득점의 흐름에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SK의 공격 템포가 빠르긴 하나 최근 원주 DB의 수비 조정력과 세컨드 찬스 억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경기 전체의 페이스는 평이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총점 분포 중심이 150점대 중반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리그 평균 대비 다소 낮은 득점 양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주 DB는 안정적인 전술 완성도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SK가 홈 경기에서 보여온 초반 공격 효율을 고려하면 일방적인 경기 흐름으로 치우치긴 어렵다. 결과적으로 승부는 경기 후반까지 이어지는 근소한 점수차 승부가 될 전망이다. 원주 DB가 수비 리바운드에서 주도권을 잡고 경기 후반 결정력을 발휘해 격차를 최소화된 형태로 가져갈 확률이 높으며 서울 SK는 적극적인 외곽 공격과 전환 플레이로 대응하겠지만 상대의 완성도 높은 수비벽을 완전히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언더 양상 속 서울 SK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서울 삼성. 울산 모비스는 올 시즌 내내 극심한 공격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리그 31경기에서 단 10승에 그친 가운데 평균 득점은 72.5점, 실점은 77.2점으로 공격 효율이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홈 경기에서도 평균 69.8점을 기록하며 로컬 경기장에서의 공격 안정성까지 잃은 모습이다. 핵심 외국인 선수 레이션 해먼즈가 치골염으로 이탈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는 시즌 평균 20.2점과 9.5 리바운드를 기록하던 팀의 중심 전력이었으며 그의 결장은 득점 루트와 세컨드 찬스 확보 모두에서 전력 손실로 이어졌다. 최근 10경기에서도 3승 7패를 기록하며 흐름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상대를 평균 73점대에 묶어두긴 했지만 낮은 공격 완성도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세트 오펜스에서의 공간 창출과 외곽 득점 의존도가 높아진 탓에 공격 효율의 변동성이 크며 이러한 구조는 리드를 잡더라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서울 삼성은 리그 30경기에서 10승 20패를 거두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경기력에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평균 득점 79.4점, 실점 81.9점으로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공격에서는 다득점 경기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이전 경기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92점을 올리며 오랜 부진을 끊었던 점은 팀 전체의 자신감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니콜슨, 이대성, 이원석 등 다수의 주전 자원이 결장한 가운데서도 외곽에서의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니콜슨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이번 경기에서는 외곽뿐 아니라 세컨드 리바운드와 페인트존 득점에서도 균형을 되찾을 여지가 있다. 삼성의 공격 흐름상 초반 속공 시도와 3점 라인 근처에서의 판단이 빠르게 이어질 경우 모비스의 수비 로테이션을 흔들며 4쿼터 중후반에 확실한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전히 리그 최하위권의 실점률을 보이는 만큼 경기 속도가 높아질 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만 상대의 득점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운영이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대결은 후반부에 접어든 시즌의 피로 누적 속에서도 공격 효율이 살아있는 삼성 쪽으로 기세가 기울 가능성이 크다. 모비스는 해먼즈의 결장으로 인해 확실한 득점 축이 부재하며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 루즈볼 확보에서도 힘과 밸런스가 떨어진다. 반면 삼성은 최근 8연패를 끄는 직후 팀 내 집중력이 높아져 있고 외곽 라인에서의 자신감이 확실히 회복된 상태다. 두 팀 모두 일정상 이틀 휴식을 거치기 때문에 체력 상의 불균형은 없으나 모비스의 느린 템포가 최근의 고득점 추세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 초반에는 다소 팽팽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의 3점 활약과 공격 리바운드 우위가 점차 차이를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경기 템포가 높아지고 총득점이 리그 평균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모비스가 다시 한번 수비 밀림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오버 양상 속 울산 모비스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OK저축은행. 대한항공은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 2명의 결장이라는 중대한 전력 손실 속에서 홈 경기를 치른다. 정지석이 왼쪽 발목 인대 손상으로 아직 복귀하지 못했고 임재영 역시 무릎 통증으로 장기 재활 단계다. 러셀이 출전 예정이지만 종아리 근육 피로로 인해 출전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공격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한 선수를 중심으로 한 세터 운영이 단조로워지며 리시브 불안이 세트 내 기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곽승석이 OH로 임시 전환하며 수비 라인을 보완하고 있으나 후위 수비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는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인천 계양체육관에서의 홈이점이 존재하더라도 공격 효율 하락과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는 대한항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반면 OK저축은행은 완전체 전력으로 경기 준비를 마쳤다. 디미트로프가 허벅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이후 공격 성공률이 급등하며 팀의 전체적인 득점 루트가 안정됐다. 특히 정광인과 차지환의 보조 화력이 뒷받침되면서 팀 전체의 공격 완성도가 상승했고 세트 중반 이후에도 꾸준하게 득점을 이어가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블로킹 라인 또한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 어포짓 봉쇄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의 서브 감각이 좋아지며 초반 리드를 잡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수비 안정성은 다소 들쭉날쭉하나 디그 이후 전환 속공의 완성도가 높아 전체적인 경기 흐름 제어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번 경기는 대한항공의 불안전한 전위 공격 구성과 리시브 불안이 어디까지 버텨줄지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홈팀이 초반 세트에서 러셀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력 플레이를 전개하더라도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세트 간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OK저축은행은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안정된 블로킹 운영으로 경기 후반 주도권을 되찾는 흐름을 노릴 것이다. 세트 간 점수차가 크지 않은 접전이 예견되며 양팀 모두 장기 랠리 상황이 잦은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오버 양상 속 대한항공의 패배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정관장 대 페퍼저축은행. 대전 정관장은 최근 들어 팀 밸런스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박혜민이 복귀해 주공격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담당하며 외곽 공격과 중앙 속공의 연결이 이전보다 유연해졌다. 특히 수비 라인에서의 하이볼 처리 능력이 향상되며 장기전에서도 체력 소모 대비 효율을 높이고 있다. 반면 세터 운영은 아직 완전한 정상 궤도라 보긴 어렵지만 코트 내 호흡의 불안정성이 점차 줄어드는 점은 긍정적이다.
홈구장인 충무실내체육관에서의 분위기 또한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며 약점을 노출할 때마다 즉각적인 공수 전환으로 대응력이 생겼다. 전열이 다시 정비되는 과정 속에서 공격의 힘과 리시브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빠른 템포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 페퍼저축은행은 팀 내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예림의 손가락 부상은 단순히 한 명의 부재가 아니라 리시브 안정과 공수 연결의 축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세터 이원정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 세트 조직력에서 공백이 불가피하며 공격 흐름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어포짓을 중심으로 한 단방향 공격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 블로커의 예측 범위 안에서 공격이 차단되는 빈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비 전환은 여전히 속도에 비해 완성도가 낮아 긴 랠리 상황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여지가 있다. 결국 리시브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세트 초반부터 점수 차가 벌어지는 양상이 반복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 점이 객관적인 전력 격차 이상으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양 팀의 경기 양상을 종합하면 대전 정관장은 홈 이점과 안정적 리시브 조합을 기반으로 세트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페퍼저축은행은 초반 세트에서 의외성을 확보해야 하나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 변수로 인해 풀세트까지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크다. 정관장은 박혜민의 복귀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리시브 안정성을 바탕으로 반전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다시 잡는 힘이 생겼다. 이 경기에서는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효율과 집중도의 차이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이며 긴 랠리 중심의 고득점 흐름이 예상된다. 오버 양상 속 정관장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